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녹화 버튼 눌렀고요. 자,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1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가볍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국장은 사실 뭐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여기 캡처 올려놨습니다만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빨간 그래프가 고객 예탁금 그래프예요. 쉽게 말해서 이 고객 예탁금이 계속 우상향으로 유지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이 어떤 장세다? 바로 유동성 장세다. 예, 돈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국장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와 비슷했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 그 당시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국장이 막 살아날 때였었죠. 다른 그래프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신용장고도 지우고, 펀드도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검정색은 지수고요. 빨간색은 고객 예탁금이에요. 자, 팬데믹 당시에 어땠습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계속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예.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너무 당연하지만 수급의 논리. 자, 돈이 들어와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이 고객 예탁금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2021년 2분기부터 해가지고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수도 빠졌어요. 그죠? 고점과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나갈 때는 지수가 올라갔었는데요.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을 나란히 낮추면서부터 지수도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2025년도 초부터 사실 조금씩 유입이 되나 싶었어요. 조금씩. 그죠? 하지만 선거, 네, 선거 전까지 해가지고 불확실성으로 빠지다가 이제 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을 했죠. 대선 이후로. 그죠, 여러분들. 네,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증시에서의 주포는 누구다? 외국인들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주포인데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할 때에 받아줄 만한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얘네가 물량을 던질 때 차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던질 적에 밑에서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유동성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 입장에서 유동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수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어요. 지수를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차익했을 때에 밑에 매수가에 받쳐줄 만한 물량이 없으면은 외국인도 쉽게 못 올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네. 받쳐줄 만한 돈이 들어와야 얘네들도 안심하고 주가를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국장은 아직 더 간다. 아직 좀 더 갈 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만 살짝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자,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봉 차트가 장대 음봉, 하락 장악형 인걸핑 캔들이라고 하죠. 하락 장악형 캔들로 마감을 했어요. 자, 지난주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자, 요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전에 양봉을 완전 아래 위로 완전 제대로 잡아먹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런 거를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캔들이 나왔어요. 완전 잡아먹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세는 2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바로 또 급락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락장악형이 나왔다고 바로 빠지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어떻다? 불확실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주봉상 이러한 어떤 그 뭡니까 장악형을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보통 이제 패턴은 이 하락장악형을 벗어나려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왔고, 이번 주에 통통한 양봉으로, 즉, 하락 장악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는 아주 빵빵한 양봉.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꽉 채우는 이런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고점도 거의 위협을 해주는 거의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은 양봉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양봉으로 되거나 혹은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에 아셨죠? 왜 이래 자꾸 이런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하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관점에서 중장기라기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일단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주봉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과거에도 뭐 이런 비슷한 아예 똑같은 형태의 그런 하락장악형이 사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완전한 의미의 장악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기존의 이 양봉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그런 음봉이 나왔었어요. 그리고서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갈 때 최대한 수익을 내고, 그죠?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올라갈 때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최대한 수익을 내고요. 열심히 수익을 내다가, 만약에 위에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밀린다 싶을 때에,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 장악형 음봉은 아직 유효하니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도 보시면 완전 장악형 캔들이 떴어요. 예. 단기 고점에서 이런 장악형이 뜬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부담스러운 그런 핸들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얘도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적당히 올라가면 또 저항받고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적으로는 매수는 유효하다. 하지만 언제 갑자기 확 꺾일지 모르니 그런 점만 좀 염두에 두시고 계셔라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양봉을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오면 추가락이 나오고 완벽하게 잡아먹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위협하는 음봉이 나오면 하락을 하고 또 장악형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단 말이에요. 원래 장악형 캔들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겨우 하루 지났을 뿐이니까 너무 방심하지 말자.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 유동성 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미장 보겠습니다. 미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됐어요. 사실 뭐 지난 9월 달에도 계속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은 자, 일봉 보실게요. 월봉 봅시다. 월봉.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지금 미장은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요. 월봉이 5연속으로 양봉이 나왔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무려 6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자주 있느냐? 자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5연속, 6연속이 나왔을 때 하락했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은 결국 여러분들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를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죠? 이 빨간색은 뭐냐면 양봉이 5개가 떴을 때 뜨는 제가 만들어 놓은 시그널입니다. 자, 과거에 S&P 500 지수의 과거 차트를 쭉 보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떴을 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빨간색 화살표 하나만 떴다는 소리는 뭐냐면 다음 달에 음봉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빨간색 화살표가 2개 뜨면은 양봉이 몇 개? 6개. 3개 뜨면 7개 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1998년도부터 볼 겁니다. 한참 IT 버블 당시 그때부터 볼 건데 빨간색 화살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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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총 몇 개인지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려 10번. S&P 500 지수의 역사상 1998년도부터 봤을 때 총 10번에 이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화살표 하나 나왔고 10번 나왔고 그 말은 뭐냐면 10번 나오고서 나머지는 다 음봉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 즉 5번 양봉 5개보다 더 많이 나왔던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4번입니다. 그죠? 즉 오양봉 이후에 음봉이 나왔던 것은 총 10번이고요. 그리고 오양봉 이상, 즉 5, 6, 7 이상 나온 거는 4번이라는 소리예요. 확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죠. 양봉 5개 나오고 밀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조심해야 되겠죠? 또 100%는 없어요. 이런 퀀트 분석은 100%는 없는 건데, 다만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100도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자, 하나짜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오양봉 총 몇 개? 7번이 있었고요. 총 7번의 오양봉이 있었고, 나머지 보시면, 하나, 둘, 2개밖에 없죠? 2번. 2번은 오양봉 이상. 총 9번 중에 7번이 오양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양봉 이상 나온 거는 지금까지 포함하면 몇 개예요? 3번이네요, 3번. 그러니까 총 10번 중에 7번이 오양봉이었어요. 그죠? 70% 확률이면. 네. 나머지는 다 오양봉. 하고서 다음 달에 음봉이 나왔던 거예요. 좀 정신없죠? 제가 뭐 이것저것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양봉 내지는 육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하락할 확률이 일단 높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차하면 10월 달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좀 조심하자. 조심하자. 물론 AI도 좋고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여러 빅테크 기업들 실적, 성장성 충분히 인정합니다. 공감하고. 예. 그래서 이때까지 역사상 전례 없었던 엄청난 그 초비이성 상세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있었던 그 언제십니까? 닷컴 버블 2000년도, 99년, 2000년도 그때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실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실체가 없었어요. 실체도 없었고 실적도 없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따라오죠. 실제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고용도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보통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 침체 들어간 것은 아니냐. 저 또한 사실 경기 침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판단이 틀렸어요. 자, 과거에는 고용이 서서히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용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차이점이 뭐냐? 과거에는 업황이 안 좋아서 기업들이 힘들어져서 사람들을 뽑지 않고 해고를 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요. 결국 경기 침체, 리세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할 일을 AI가 대신해줘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신입사원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경력직만 뽑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도 점점점 없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AI가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다? 지금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아져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는 기업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안 뽑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감소가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실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진 않죠. 실제로 어려워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네. 체감 경기는 안 좋아요. 미국은 지금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소수의 부자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는 중산층 혹은 하위 계층은 다 힘들어요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허덕이고 있어요. 물가 상승 속도를 못 따라잡아요. 네. 버는 족족 대출이자 나가고 버는 족족 그냥 다 씁니다. 돈을 모으지는 못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남는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계속 투자하면서 자산 증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일부의 소수의 부자들이 계속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소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표는 계속 잘 나와요. 아이러니컬한 거지, 그죠? 예.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부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게 바로 미국 경제. 어찌됐건 간에 주식시장은 뭡니까, 여러분들? 기업 실적.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과거의 증시를 바라보던 그런 기준으로 지금의 증시를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맞죠? 증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메커니즘 또한 상당 부분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먹히던 메커니즘이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월달 음봉 가능성 살짝 있지 않을까. 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심은 하자, 그 말입니다. 조심은 하자.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이쁘게 지지를 받았어요. 제가 만든 라인이죠. 이 형광 라인. 네. 요즘의 트렌드가 21선도 잘 안 찍습니다. 안 찍어서 보다가 또 11선은 이탈을 하는데 21선 잘 안 찍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적절하게 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인인데 딱 이 형광 라인을 딱 찍고서 2연속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높아진다. 최소한 이 라인을 강력한 음봉으로 깨기 전까지는요. 나스닥에서 숏을 외치면 안 됩니다. 네. 이때까지 보시면은 이 형광색 라인을 강력하게 깼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오고, 그죠? 네. 그리고 지지받으면은 올라가고, 음. 여기도 보시면은 아랫골이 달았죠? 다니까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 또 찍자마자 올라가고, 이렇게. 이 형광 라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강력한 음봉이 나오면서 깨지면은 그때는 단기 숏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스닥에서 숏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최근에 정의원 추천주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서 이미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개월 전부터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뭐 수십 프로에서 수백 프로나 종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3%,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 10% 정도 수익권에서 계속 사고팔고를 진행을 하면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나고 있고 1차 매도, 최종 매도가 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가 있는데 최종 매도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9월 달만 지금 벌써 75%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주. 제가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컴위드, 신한지주, 산일전기,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그 전주에 9월 15일에 나갔던 건데 다 수익이 나왔죠. 그죠? 네, AD 테크놀로지는 뭐 20, 30%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산일전기도 5% 이상 수익이 나왔고, 신한지주는 아직 목표가 도달 안 했는데 신한지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약 2% 전후 살짝 소폭 수익권이 있고요. 한컴이드도 급등 나왔었죠? 그죠? 추천가들 요것도 한 5, 6% 이상 나왔을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미 이제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렸었는데요. 참고로 텔레그램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그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리딩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황도 짚어드리고 텔레그램에서 시황도 짚어드리고 추천주도 꾸준히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장중에 나갔던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APR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세 종목이 나갔어요. APR은 오전에 드렸는데 이미 수천가 대비 벌써 몇 프로? 7% 이상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거의 8% 이상 올라갔네요. 네, 오늘 이 APR은 유료 회원님들, 정회원님들 동시에 나갔습니다. 정회원방 추천드림과 동시에 무료방도 같이 추천드렸는데,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3.5%를 기본으로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려요. 네, 근데 이제 유료방에서는 좀 더 높게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유료방은 아직 들고 있습니다. 8% 이상 수익권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유료방에서는 기본 목표가 3.5%에서 돌파했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7, 8% 이상 수익권으로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또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가져왔어요. 사실 제가 계속 로봇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대세는 뭐예요? AI와 로봇이에요. 네. 로봇은 갈 길이 멀어요. 그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대주주 아닙니까?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가 될 뿐더러 차트 흐름 또한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어디 갔냐?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네. 자, 레인보우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을 때는 여기서 드렸어요. 이쯤에서, 그죠? 네. 한번 쭉 빠졌다가 지수 하락하면서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급반등이 나왔고 또다시 재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영상들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종목들을 분석을 할 적에 추세는 당연히 중요하겠고 근데 추세도 중요하지만 맥점이 중요하죠. 맥점, 기준점 어디를 지지선으로 보고 어디를 저항선으로 볼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매매 판단을 할 적에, 즉 매수 판단을 내릴 적에 기준 가격이 있어야 돼요. 이 가격을 돌파하면 간다. 혹은 이 가격을 이탈하면 떨어진다. 혹은 이 가격에서 지지를 받으면 간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승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하다.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트레이딩에서 좋은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시그널을 만들었는데 그 시그널의 이름이 바로 뭐다? 롱숏 타임이에요. 롱숏 타임. 롱타임, 숏타임 이 두 개의 시그널을 만들었는데 롱타임은 이제 세력이 쉽게 말해서 세력이 개입을 한 캔들이에요. 네. 여기 이 살색은 오렌지색, 옅은 오렌지색은 올리는 롱이죠. 롱숏 아시죠? 롱숏? 롱은 올라가는 거, 숏은 떨어지는 거. 네. 롱 쪽으로 약간의 힘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보라색은 숏 쪽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롱타임과 숏타임이 떴을 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느냐? 아니죠. 이걸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속임수 시그널이 있습니다. 세력들도 살짝 올리는 척 했다가 급락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할 건데, 롱타임의 경우에는 캔들의 저점, 숏타임의 경우에는 캔들의 고점을 기준으로 잡아요. 이게 선을 제가 다 그어놨죠. 그죠? 이 선들이 뭐가 됩니까?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적에 쇼타임은 당연히 짧을수록 좋겠죠. 쇼타임이 길어지면은 자 보시면 지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쇼타임이 길어지죠. 길어지니까는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쇼타임이 짧죠. 짧다는 소리 뭡니까? 정말 잠깐만 페이크성으로 밀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쇼타임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때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쇼타임의 이 기준점을 쇼타임이 만들어지자마자 기준점을 바로 돌파해주면 이건 좋은 겁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 롱타임의 기준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롱타임의 기준점들을 자 여기도 롱타임이 있죠. 그죠? 여기에 네. 이 롱타임의 기준점들을 이탈했다가 확실하게 재돌파해주는 여러 이평선들과 함께 재돌파해주는 이 캔들 혹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캔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여기 강력한 짱대 양보의 롱타임 여기고 여기도 짱대 양보의 롱타임 여기잖아요. 선을 그어놨죠. 확실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저항선이 되죠. 주가가 여기에 올라왔다가 빠지고 또 올라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롱숏타임, 이 롱숏타임에서 알려주는 맥점을 토대로 저항선, 즉 목표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목표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할 거라면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해 줄 때 그 기준점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롱숏타임의 맥점을 딱 그어보니까 여기가 맥점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디서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서 숏타임이에요. 숏타임에서 지난번에 부딪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숏타임 맥점에서 여기도 부딪히고 빠지고 여기도 부딪히고 빠졌어요. 네, 빠졌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서 지금 또 음봉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재매수 사인 들었습니다. 어차피 추세이기 때문에 손절가 좀 여유 있게 잡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상승 추세를 탔어요.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그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롱타임이 최소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나와야 되는데 롱타임이 나오고 나서 어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형광부터 핑크블루 형광부터 핑크블루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최소 2번 이상 관찰이 돼야 됩니다. 최소 2번 이상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 롱타임 나오고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두 번째 롱타임까지 나왔어요.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의지가 있다. 일전에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는 롱타임 나오고서 지지 실패, 롱타임 나오고서 지지 실패. 얘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손절까지 여유있게 잡아드렸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APR. 이미 수익이 났습니다만은, 보겠습니다. 자, APR 급등 흐름이 나왔죠. 자, APR도 보시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롱타임 추세, 상승 추세를 확인하려면 지지받는 것을 최소 2번 이상 확인해야 된다. 자, 이미 뭐 APR은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롱타임 나고서 지지받고, 그죠? 또 롱타임 나고서 핑크, 형광색부터 블루까지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얘는 추세를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보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쇼타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돌파해주면 좋은 거라고. 쇼타임을 길게 끌고 가는 애들은 글러먹은 거예요. 그런 애들 볼 필요 없고, 추세를 유지하다가 쇼타임을 짧게 유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봐야 됩니다. 쇼타임을 짧게 유지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개미털기예요, 개미털기. 네. 살짝 빠지는 척 했다가 개미털기용으로 빼는 거다. 이해되시죠? 딱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 보셔야 되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선을 그어놨어요. 롱타임을 딱 그어놨죠.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여기가 저항선으로도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롱 관점에서 봅니다. 자, 롱 관점에서 보는데 여기를 이탈했다가 재돌파를 하면은 롱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추세는 상승이니까. 그래서 이탈했다가 만약에 재돌파 못하고 다시 빠지면 그때부터는 하락인데 숏으로 보는 건데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걸 확인되면은 얘는 롱으로 봐도 된다. 이해되시죠? 보니까 실제로 이탈했다가 재돌파하고 롱 나오죠. 슈팅 나오죠? 또 이탈했다가 재돌파하면서 재돌파했다가 또 빠진 척 했다가 지지받고 이틀 연속 양궁 지지받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지난주부터 APR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이 여기를 돌파 슈팅 나오길래 매수하셔라 라고 유료방과 무료방에 사인을 드린 거예요. 하자마자 바로 급반등이 나온 거고요. 네, APR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하니까는 매매하기가 쉽죠.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예요. 제약바이오. 자, 얘도 제가 선을 여러분께서 해석하기 쉽도록 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한올 바이오파마. 자, 보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얘도 똑같습니다. 자, 롱타임이 나오죠. 나오고 나서 쭉 빠졌는데 블루 이탈했다가 바로 돌파 나오죠. 일단 1차 관문 통과야.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롱타임이 나오죠. 나왔는데 형광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오죠. 2차 관문 통과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얘 상승 추세로 이어지겠구나.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상정하고 그 다음부터 추세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롱타임 1차 성공, 롱타임 2차 성공. 그죠?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얘는 롱으로, 즉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쇼타임이 나오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쇼타임이 나왔을 때 빨리 돌파해버리면은 얘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 분명히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좋은 종목들의 공통점이에요. 쇼타임이 나오도록 짧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쇼타임이 나왔는데 역시나 바로 돌파해버리죠. 이건 뭐예요? 페이크예요. 쇼타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돌파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어디까지 돌파했어요? 여기 보시면 롱타임 캔들이잖아요. 롱타임 저점. 이 롱타임 저점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롱타임 저점이 얼마냐면 32,5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32,5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네. 추세 살아있고, 그래서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현방은 그러니까 단기 매매죠. 중장기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지금의 수백 프로 낼 수 있는 종목들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때문에 계속 회전을 하면서 단기 매매, 단기에서 중기 매매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매매라고 하면 삼성전자처럼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져가면서 10% 이상도 수익을 노려보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최소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시장이 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세 종목 정도. 아예 안 살 때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분산 투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따라하시기에도 아주 쉬운 그런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 문의는 텔레그램 공지사항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마감 무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